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거는 알려주셔서 지금 이해가 많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한국 화장품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네. 중국에서 하도 많이 네. 우리나라 물건들을 네. 선호하고 또 요즘에는 선진국에서도 우리 물건들을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에서 2016년 이후에는 거의 이제 10등 안으로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8, 9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가 사이즈 자체가 작아요. 화장품 사이즈 전체 산업에 비해서. 네네, 네. 산업에서 그 파이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파이가 작다고 해서 그 수출하는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위상이 낮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네네. 어떤 품목을 얘기를 하면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모레 퍼시픽에서 2008년도에 네. 쿠션을 발명을 했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쿠션을 잘 모르는데 쿠션이 네네. 뭐예요? 네, 쿠션 예전에는 이 여자들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톡톡톡톡 치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전부 다 이 파우더로 이렇게 굳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 화장품 열어보면 네네. 딱딱한 게 이렇게 네네네.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건 파우더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이제 팩트 파우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모레 퍼시픽의 연구원님이 네. 어느 날 차를 이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면은 주차 쿠폰에 도장을 뽕 찍어주지 않습니까? 요 찍어주는 요거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게 왜 있잖아요. 잉크 같은 거. 그게 스폰지 안에 이렇게 침습이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액상 파운데이션이나 요런 거를 메쉬나 스펀지 같은데 침습을 해서 도장을 찍듯이 얼굴에 묻히는 요거를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쿠션을 AP에서 세계 최초로 화장품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네. 없는 어떤 군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요즘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비비크림을 써요. 네네네. 원래 비비크림은 독일의 어떤 피부과 이렇게 제품이 원래 있었지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유행시킨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비비크림을 대중화시킨 게 한국이군요. 네.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바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피부 보정을 살짝 하면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비비크림을 유행을 시켰고, 그리고 메디힐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이 마스크 시트 붙여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메디힐의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마스크팩이 이 마스크팩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팩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이즈가 커지게 됐는데요. 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팩을 유행시킨 나라가 또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어떤 글로벌적인 위치는 대략 한 8위에서 9위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네. 허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도 입지도 네. 있지만 사실 네. 우리나라는 즉 네.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다 사실은 중국이 크면서 우리가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데 굉장한 네.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대중 화장품의 어떤 수출 증가율과 화장품 주가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떤 자료들 이렇게 수사님 보여주실 텐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 중국의 중국과 홍콩향 수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 화장품 메이저사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주가의 월봉을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래프가 닮아 있습니다. 그게 14년에서 16년도 사이인데요. 화장품의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네. 화장품의 주가도 네. 폭등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대략 언제쯤이에요? 네, 그게 14년도 이후이고요. 네네. 15년도에 피크가 있었죠. 15년도? 16년도까지 갔나요? 16년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외부 요인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중국을 빼고서는 화장품의 수출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사드 배치 이후 우리나라와 네. 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그렇죠. 화장품 동향은 좋지 않다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15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를 하면서 뭐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일 때라고 하면은 자체 내에서도 이제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 반도체나 조선이나 일본에서 저희가 배워왔을 때를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그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한 3가지 요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네. 중국 자체도 이제 너무너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적으로 뭐 할 수 없는 뭐 그 컨트롤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좀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가장 큰데요. 우리나라는 그 G2 사이에 좀 낀 샌드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16년 7월인가요? 사드 배치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한국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내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 사드 배치가 2016년 7월인가요? 네. 저는 엊그제 같아가지고 왜 2016년부터 내리막길을 네. 걸었는데 네. 왜 사드 배치는 한 2, 3년 전에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사드 배치가 2016년 7월이었군요. 네. 그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게 됐잖아요. 네네. 예, 이제 한한령이 내리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를 않고 그리고 뭐 수출이 길이 막히고 이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 어렵게 된 거죠. 보따리 상들마저 네. 규제를 하는 현상이 됐죠. 네,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네. 걔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조 네. 기반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네. 거를 마구 수입을 하다가 네. 이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스나 네. 뭐 메르스 뭐 이런 메르스. 예상하지 네. 못했던 것들 네. 때문에 수출이 줄었고.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나라들 간의 어떤 정략적인 네.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화장품이 별로 좋지 않는 것이 네. 현재 상황이다라고 예.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아, 네. 중국 수출이 아무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요.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 한국의 그 해외 화장품 수출파에는 이제 당연히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화장품은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가와도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섹터 공부를 하다 보니 네네. 이 한 개의 섹터가 반드시 그 섹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이게 다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네.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아무래도 그 우리가 만일에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 안에서는 나 굉장히 아껴서 뭐하고 하지만 해외나 이런 데 한번 가게 되면 평소에 못 해봤던 거를 하거나 사거나 지금 아니면 기회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갔을 때 심심할 때 어디가 있어요? 주로 면세 가가지고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화장품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여행객이 늘어납니다라고 하면 화장품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통 경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유통도 저희 예전에는 뭐 이마트 뭐 이런 데서 막 그 뭐 물건 막 짐 바리바리 들고 막 이런 때가 있었던가 하면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탁탁탁 이래서 전부 다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주문을 하죠. 그런 것처럼 홈쇼핑 예전에는 홈쇼핑 보고서 전화 걸고 했었다면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그 VJ나 이런 왕홍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넣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이제 그래서 틱톡 같은 거 또 그 타오바오 이제 요런 거 이제 중국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유통의 변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K-팝이나 뭐 K-드라마라고 하죠. 걔네들이 선전하는 그 얼굴에 왜 그 마스크팩에 누구 얼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내가 사야 돼. 그 팬들이 그런 거 사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인지도. 그래서 종합하면은 유통 쪽 보시면 좋고. 그러면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 신라라든가 같은 면세점 같은 종류. 네네, 면세 종류, 호텔 신라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행업 중에서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여행업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뚫리면 여행도 좋을 것이고 뭐 지금은 코로나라 좀 예외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대중관계를 생각해보면 여행업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유통업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쪽 K-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 그 많은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 팬덤을 만들어낼 수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그 넷플릭스 뭐 이런 부분에 그 드라마 수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입고 먹고 바르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많이 노출들이 돼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참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지금 언급드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행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망가지긴 네. 했지만 네.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네.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도 정리되고 그리고 중국 문제까지 정리된다라고 네, 하면 네. 사실은 굉장한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도 하네요. 아, 네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된 지가 한 2년이 훨씬 넘었어요. 15년, 16년, 17년이 좀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났죠. 그래서 올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주저앉은 게 있지만 그래도 이 중국이 이제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벗어나면서 그 소비 신작을 많이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도 이제 같이 좀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섹터 공부를 한 2019년 말 정도에 했고 네. 그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 2020년 들어오면 어느 정도 네. 풀어줄 거라라는 네. 예상하에 화장품 섹터를 공부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20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네. 시진핑이 방문할 계획도 있었고 있었고요. 또 11월에도 방문을 한다고 네. 했는데 네.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네. 결국 어떤 대중 문제는 해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언급하신 그런 네. 섹터들이 네. 빛을 발할 날이 네. 언젠가 오겠죠. 아, 네. 그래서 여행객이 늘어난다, 혹은 뭐 여행이 풀렸다, 면세에서 장사가 잘 되더라, 뭐 K-팝의 어떤 부분이 뭐 대박이 났다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화장품 조금 이렇게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